여러분은 이미 캐시 아웃 바로우를 포함한 우리의 대출 상품들과 그것이 우리 사업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 조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왜 우리가 리스크, 특히 크레딧 리스크 관리에 정말 능숙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여 많은 성공적인 상품들을 만들고 확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대출 상품의 크레딧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 같지만 제가 2013년에 회사에 합류한 직후에 당시 스퀘어 캐피탈이었고 지금은 스퀘어 론즈라고 불리는 상품을 어떻게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합니다. 그것은 스퀘어 판매자들을 위한 머천트 캐시 어드밴스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외부의 신용보고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카드 결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판매자들을 성공적으로 언더라이팅할 수 있다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퀘어의 리스크팀 내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상품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오리지네이션으로 확장하면서 초기 언더라이팅 모델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말 강력한 실적을 쌓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출 채권을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즈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바로우를 포함하여 캐시앱 내에서 여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확장했으며 애프터페이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스퀘어, 캐시앱, 그리고 애프터페이 전체에서 우리는 500억 달러 이상의 오리지네이션을 달성할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장은 당연히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대출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확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 차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로스 레이트의 큰 증가 없이 어떻게 평균 고객 바로우 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2년 동안 바로우 포트폴리오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초록색 선, 여기 아주 평평한 초록색 선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함에 따라 나타난 로스 레이트이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바로우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서브프라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우 고객의 70%는 피코 스코어가 580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리스크 관리는 블록에서 단순히 뒷수습을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리스크팀은 엄청난 혁신의 원천이었으며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방식의 핵심 부분입니다. 스퀘어 론즈의 경우 이것은 판매자의 카드 결제 자금 흐름에서 스퀘어가 가진 독특한 위치를 인식하고 고객이 직접 보내는 대량의 ACH 상환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이를 사용하여 상환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우의 경우 대출 기간이 짧다는 점이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와 신용 점수를 사용하여 언더라이팅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평균 대출 기간은 약 21일입니다. 즉, 적은 수수료로도 우리의 장부는 연간 약 17번 회전하며 현금과 정말 강력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각 대출 이벤트는 과거의 신용보고서, 데이터에 의존하는 장기 대출이나 오픈형 신용 한도 대신 업데이트된 신용 결정을 트리거합니다. 마지막으로 BNPL 거래 수준의 언더라이팅을 위한 애프터페이의 계약금 요구 사항과 고객이 연체될 때 상품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상품 구조를 넘어 우리의 크레딧 모델과 고객을 언더라이팅하는 방식에는 엄청난 정교함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크레딧 모델과 접근 방식이 왜 그렇게 독특한지에 대해 더 자세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객과 그들의 금융 활동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양의 프로프라이어터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시앱 고객의 경우 여기에는 개인 간 거래, 캐시앱 카드 지출, ACH를 통해 입금된 월급, 투자 및 저축 잔액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출 기관은 뒤늦게 보고되는 제3자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쟁사들조차도 이러한 광범위한 금융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데이터의 품질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집계하고 모든 대출 상품에서 발생한 수백만 건의 과거 신용 결정과 상환 결과를 사용하여
사내 프로프라이어터리 크레딧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 실시간에 가깝게 모든 고객에 대한 신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고객의 캐시 앱 스코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리가 여러 소비자 대출 상품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신용 점수는 뒤처진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 기관들이 발전하는 매크로이코노믹 트렌드에 느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용카드 연체율이 거의 2배로 증가하는 동안 평균적인 전통적 신용 점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내부 데이터와 크레딧 모델을 사용하면 전통적인 점수에만 의존했을 때와 동일한 로스 레이트를 유지하면서도 38% 더 많은 고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시 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퀘어 쪽에서도 매우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신용 점수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동일한 로스 레이트를 유지하면서 63%더 많은 판매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특한 접근 방식과 기술은 우리가 고객과 판매자를 위해 금융 서비스 및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는 방식을 주도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우리는 모든 고객과 대출을 예상 손실에 직접 매핑하여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를 캐시 앱 스코어의 함수로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베리어블 프로핏 달러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이것은 2025년 9월 기준의 실제 캐시 앱 스코어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신용 기준점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은 좋은 언더라이팅 리스크로 간주하고, 왼쪽의 모든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기술과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며, 우리 크레딧팀의 높은 전문성과 재능, 기술적 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캐시 앱 스코어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레버를 제공하며 성장과 리스크의 균형을 최적으로 맞추는 효율적 경계선을 따라 노출도와 수익성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레버들도 있습니다. 처음 빌리는 사람이나 반복해서 빌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개별 고객 수준의 동적인 신용 한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것을 다양한 매크로이코노믹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포트폴리오와 언더라이팅 전략을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하얀 점선은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의 캐시 앱 스코어 분포를 보여주는데, 분포의 덩어리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신용 기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접근 방식의 실시간에 가까운 특성과 캐시 앱 바로우의 짧은 대출 기간 덕분에 우리는 크레딧 리스크 기준점과 고객 수준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조건에 쉽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보정은 우리가 다양한 매크로이코노믹 시나리오 하에서 베리어블 프라핏을 극대화하며 긍정적인 유닛 이코노믹스를 목표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신용 결정과 점수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부 시스템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권장 사항으로 번역하여 고객을 교육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이 점수를 개선하고 더 많은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아주 적은 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 앱 내부에서 자신의 캐시 앱 스코어를 처음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시범 운영을 막 시작했다는 소식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고객에게 시각화되어 있으며,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것은 리스크팀의 내부 프로프라이어터리 모델을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초기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점수를 보고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캐시 앱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캐시 앱 스코어는 고객이 신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투명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와 신용 점수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잠재적으로 그 점수를 가지고 나가서 블록이 현재 제공하지 않는 신용상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용 생태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플레이어들이 많지만 특히 소비자들을 위한 투명성과 통제권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믿습니다. 아직 매우 초기 단계이지만 캐시 앱 스코어는 단순히 퍼스트 파티 상품을 위한 강력한 내부 도구를 넘어 블록을 위한 독특한 수익 창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과 더 넓은 생태계를 위해 어떻게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대출 분야에서 검증된 실적과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성장과 강력한 수익을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프라이어터리 데이터, 기술, 그리고 전문성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독특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대출 상품과 그 이상에서 혁신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